판교. 지금 판교에 가보면 이미 완성된 도시처럼 보입니다. 아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출근하고 기업 건물 안에서는 하루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도로에는 차량이 이어지고 식당과 카페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기업이 있고 연구시설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빠, 판교는 원래부터 이런 곳 아니에요? 아니지. 예전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 얼마나 달랐는데요? 지금 빌딩들 있는 자리에도 논이 있었고 밭도 있었고 산도 있었어. 지금의 판교만 보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논과 밭, 그리고 야산이 이어지던 땅. 사람들이 지금처럼 몰려들지도 않았고 기업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가 되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평범했던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산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판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냥 논과 밭, 산으로 보이던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을까요? 판교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개발지도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차도 많지 않았고 회사 건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냥 논은 논이고 밭은 밭이고 산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됐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개발되기 전의 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논이거나 밭이거나 나무가 자라는 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들어설지 알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커지고 새로운 산업이 필요해지고 그 산업을 담을 공간이 필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던 땅을 누군가는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1989년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분당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의 판교도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와 생활시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시작하자 또 다른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기업은 어디에 들어올 것인가? 연구시설은 어디에 모을 것인가? 산업은 어디에서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만 만들어 놓는다고 도시가 완성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 사람이 살면 일할 곳도 있어야 하니까. 바로 그 필요가 판교의 다음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판교에는 주거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모으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제1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약 66만 1천 제곱미터,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됐고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땅이 있었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들어오자 연구 인력이 필요했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식당과 카페 같은 생활시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차량이 이어지고 낮이면 사람들이 식당과 상점으로 몰리고 저녁이면 다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의 산업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도시 모습도 함께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판교는 기업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면서 도시도 같이 커진 거네요. 그렇지. 회사가 들어오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교 개발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의 개발이 끝나면 그곳서 다시 새로운 공간의 필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업자는 왜 임야를 눈여겨볼까요?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결국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도심에서는 철거와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필지가 잘게 나뉘어 있다면 토지를 모으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넓은 땅을 한꺼번에 계획해서 도로와 기반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 주체가 바라보는 토지 가운데 임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야라고 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야 하나를 보더라도 도시계획, 규제, 도로와 기반시설, 환경과 인허가, 사업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를 개인이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사업 시행자가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고 계획과 행정 결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개발에서 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새로운 도시나 산업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야라는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 필요한지, 기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땅을 보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 땅의 미래 역할을 봅니다. 제1판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공간, 연구시설, 지원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갈 교통공간까지 필요해집니다.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되는 곳에는 계속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만큼 자리도 필요하지. 바로 그 필요가 제2판교를 만들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 43만 4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성남시 자료에는 2024년 9월 기준 562개사 11,538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제2판교를 보면 기업 건물과 도로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개발 전에 땅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고 행정결처가 진행됐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저쪽에 이렇게 회사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결과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교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판교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제3판교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안에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연면적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팹리스 기업과 연구소, 지원기관을 모으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판교가 있는데 왜 또 제3판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산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 예전에는 IT 기업을 담을 공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AI와 시스템 반도체, 팩리스 같은 다음 산업을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 들어오려면 사람과 연구가 따라와야 합니다. 지난 2월에는 판교동 493번지에서 카이스트 김제철 AI대학원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지변 6,000제곱미터, 연보댁 찰처고,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 그러면 판교가 기업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연구하는 곳으로도 계속 변하는 거네요? 그렇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게 판교가 계속 움직이는 이유인 거란다. 그리고 산업이 움직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4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정체를 줄이고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사업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는 8월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도로도 다시 바뀌는 거네요. 그렇지. 기업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도 다시 움직이지.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성남시가 판교와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도로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판교는 완성된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필요한 공간과 교통체계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1판교, 제2판교, 제3판교를 한꺼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제1판교는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제2판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다시 변했습니다. AI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같은 새로운 산업을 담기 위해 제3판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곳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필요를 담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될 땅을 찾았습니다. 결국 도시를 움직인 것은 처음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판교에는 이미 건물이 가득하지만 모든 공간이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비어있는 곳도 있고 산으로 남아있는 임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땅을 보면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교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이 땅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판교동에 남아있는 임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판교에서 산업이 움직이고 AI와 반도체 연구가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 공간이 만들어지고 교통체계까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전 방영했던 드라마 이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마지막 회. 쌍문동을 떠나는 가족이 판교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트럭 운전사가 판교에 농사 지으러 가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장면입니다. 판교로 가요? 하지만 오늘의 판교를 알고 나면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의 판교와 지금의 판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주했고 도시가 만들어졌고 산업이 들어왔고 기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판교가 됐습니다. 과거의 사람에게는 미래의 판교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판교의 과거를 보면 현재의 판교가 이해됩니다. 왜 주거지가 필요했는지, 왜 산업공간이 필요했는지, 왜 제2판교가 필요했는지, 왜 지금 제3판교가 필요한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커지고 있는지, 기업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연구시설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도로는 어디로 연결되는지, 사람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의 움직임이 있어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볼 때 현재의 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동에 비어있는 임야를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안에 반드시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교의 역사가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도시에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담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산으로 보이는 임야라도 그 주변에서 어떤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지, 도로와 철도는 어디로 움직이는지, 공공의 계획은 어디까지 왔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이 내일 바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만들어지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기반 시설이 준비되고 기업이 움직이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보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판교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논이 있었고 밭이 있었고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도시가 들어섰고 산업이 들어왔고 기업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판교가 만들어졌고 제3판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연구시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공간이 만들어지고 도로망도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판교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판교동에 비어있는 임야는 어떨까요? 당장 무엇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판교를 알고 현재 판교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해질지를 생각한다면 그 땅을 예전처럼 그저 산으로만 바라보진 않을 겁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개발지도는 완성된 곳만 보지 않겠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임야를 그 주변의 변화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본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개발지도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